이거를 차리는 분명한 이유는 망자를 위해서 차린 건데 네. 망자에 밥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타겟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불러놓고 밥이 없는데? 세 번째 사연자 보메닝님.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또 괴담을 들어볼 건데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죠? 이번에는 제가 요즘에 주변에 아버지나 친구, 동생들한테 다 쪼아서 지금 썰을 뺏어오고 있는데 이번 아버지가 어린 아이일 때 겪었던 일을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의 어린 시절. 네네. 아버지의 어린 시절은 되게 그 뭐라고 해야지 엄청날 수밖에 없죠. 예, 질풍노도. 그 아버지 어린 시절쯤에 이렇게 사셨는데, 네네. 네, 많이 그 어떤 시대였나요? 그때는 이제 현대 문명이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네네. 많은 그 연가들과 그런 어떤 심연적인 현상이 자연에서 더 많이 있었을 거라고. 아, 그죠. 자연에서 이렇게. 왜냐면 자연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네. 준비되셨나요? 네네.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직접 겪으신 일이에요. 약간 아버지의 시점보다 그냥 어린아이가 겪었던 일에 대한 시점으로 대화를 하듯 해볼까 합니다. 1960년대 중후반. 그때는 동네에서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지금처럼 병원에서 장례식을 진행하지 않고 유족의 집 마당에 빈소를 차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북적북적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들러 절을 하고 마당에 펼쳐진 자리에서 술이나 국밥 같은 걸 한 그릇씩 나누며 슬픔을 함께 나누곤 했죠. 아버지가 아직 어린 아이였던 그 시절, 동네에서 20 갓 넘긴 청년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맞지 않는 비극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가족들이 들을 수 없게 낮게 속삭이며 그래도 어떻게 자식이 부모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있냐고 흉을 보면서 밥을 먹고 짠을 기울이고 한쪽에선 화투판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동네 어른들 틈에 앉아 바닥에 땅을 파거나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상주의 어머니, 즉 자의 어머니가 다가와서 아버지한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아버지는 편의상 영희 혹은 영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이웃집에 살던 사람이지만 그닥 살가운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살갑게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아이고 영아야 심심할 텐데 웃자노 놀지도 못하고 배 안 고프나 라고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오후 늦게부터 시작된 장례식에 마침 심심했던 영아는 어른이 부르는 목소리에 조용히 쳐다봤는데 그 아줌마의 모습이 평소랑 달리 무척 이상했다고 합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틀어 묶긴 했는데 한올 한올 흘러내렸고 눈빛은 멍하니 초점을 잃은 듯 했으며 목소리는 분명히 친절했는데 표정은 울다가 지친 얼굴이었죠. 아무래도 아들이 있으니 멀쩡할 수가 없었겠죠. 아줌마는 영아의 머리를 한두 번 쓰다듬어 주더니 조용히 집 뒤로 이어지는 담을 따라 안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하얀 사발 하나를 들고 와 영아에게 내밀었는데요. 사발 안에는 하얀 쌀밥과 동태전, 돼지고기, 삼색나물 몇 가지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고 해요. 영아, 이거 남 주지 말고 너 혼자 다 묵어라. 알겠지? 어린 영아는 마치 특별 대접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른들하고 밥상을 함께 할 땐 먹기 싫고 매운 국을 먹어야 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따로 챙겨준 음식은 평소에도 쉽게 먹을 수 없는 것이었고 그것도 남들한테 주지 않고 너 혼자만 먹으라고 한 말에 마음이 설레었죠. 그래서 구석 쪽마루에 걸터 앉아서 껍지겁 밥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그렇게 한 그릇을 뚝딱 비운 영화를 보며 웃던 아줌마는 머리를 다시 한번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영화 참 착하네.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면 안 된대. 알지? 영화 혼자 맛있는 거 먹는다고 형아들이 영화 미워한대. 라고요. 순진했던 영화는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놀아주지 않을 것이 겁이 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후 영아의 어머니와 숙모들이 이제 집에 가자고 불렀고 영아는 아줌마에게 손을 흔들고는 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어머니, 즉 저희 할머니가 숙모들과 묘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집은 내가 서방도 자식도 다 잡아먹었다고요. 영아는 그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자라면서는 당연히 그때 그 말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녁날 영아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배앓이였습니다. 배가 살살 아프고 속이 더부룩했는데 설사나 구토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아이가 급하게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하곤 매실 엑기스 같은 걸 먹이고 민간 기법에 기대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영아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마치 무언가가 가슴을 짓는 듯한 느낌. 너무 무서워서 옆에서 자고 있는 큰형을 깨워보려고 손을 휘저겨 보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만 겨우 뜰 수 있었는데 그때 방문 쪽에서 희미하게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옛날 집은 문풍지가 얇아 바람만 조금 불어도 쉽게 흔들리고 밖에 그림자들이 잘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분명 바람이 부는 소리도 없는 조용한 여름밤이었는데 방문에 사람 형체 같은 그림자가 어른어른 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낮게 읊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아닌데, 아니야, 아닌데? 라는. 영아는 온몸에 식은땀이 쏟아졌지만 소리를 낼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딱 뼈를 냈는지 어머니가 흔들어 깨워서야 눈을 떴다고 하죠. 그 후로 매일 밤이 공포와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목이 꽉 듯 눈이 떠지고 문 밖으로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고 마당 쪽에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그림자의 모양이 보였는데 이상한 건 발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루는 그림자가 하나, 또 하루는 그림자가 둘이었다가 그게 아니면 다시 또 하나였다가 어린 영아는 무서움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버텼지만 새벽녘이 되면 늘 숨이 것처럼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어느 날은 두려움보다 분노가 앞서서 갑자기 방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며 맨발로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야! 야! 누구야? 너 누구야? 누구야? 너 누구야? 맨발로 마당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지만 어둠 속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빛만 고요히 내리쬐 뿐 마당에는 인기척 하나 없었습니다. 아글아글 지르는 영아 때문에 가족들이 깨어서 나오고 큰형에게 큰 소리로 혼나며 끌려서 방으로 들어가는 중에도 영아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저 멀리 집 대문 쪽에 희미한 그림자가 흔들거리는 것을요. 영아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젠 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밤이면 또다시 소동을 부렸습니다. 급기야 영아의 어머니는 이러다 애 싶어 영아를 옆 동네 작은 할아버지 댁으로 보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지만 영아를 아껴서 양자로 삼고 싶어 하실 정도였는데 그 작은 할아버지의 집은 옛날에 세습물을 하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영아의 어머니는
할아버지께서 상황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영아는 계속 검은 그림자가 보인다며 겁에 질려 울부짖었고 결국 할아버지도 이상함을 생각하고는 가장 가까운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무당 할머니는 영아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야를 따라 붙었네. 이 집이 아닌데 와 붙었노? 야야, 니 어디서 뭐 주워 먹나? 산에서 아니면 길이나 아무거나 뭐 집어먹나? 그리고 할머니는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남의 집 사자밥을 먹었구만 뭘 안 먹었다고 누가 줬노? 영아는 눈을 매섭게 치켜뜨고 바라보는 무당 할머니를 쳐다보며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런 거 안 먹었어요. 무당은 영아에게 다시 한번 산에서 뭐 주워 먹었냐, 길에서 뭐 집어 먹었냐 거듭 물었습니다. 영아가 울먹이며 또 한 번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하자 얼굴을 붉히며 호통을 쳤죠. 아니 남의 집에서 귀신밥을 먹었구만 안 먹게는 뭘 안 먹어. 누가 줬냐고. 그제야 장례식장에서 청년의 어머니가 준 음식을 떠올렸습니다. 영아가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하자 무당 할머니는 분노했습니다. 왜 거기서 받은 밥을 네가 먹었노? 그 밥을 왜 입에 넣었노? 그제야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망자의 어머니가 건넨 그 음식은 저승사자나 귀신에게 올리던 밥, 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일종의 사자밥 같은 거였던 겁니다. 무당 할머니는 크게 화를 내며 욕을 부었습니다. 이 것들이 자식보다 정신을 못 차렸네. 지만 억울하다고 남의 집 아들을 연락하나. 아이고 몽땅 말 받아 것들. 그렇지 하니까 아들 아이가 그러면 잡았다가 것들이. 그 무당은 그대로 장례를 치른 집으로 달려가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아이고 들 봐라, 지키지도 못할 귀신 들여다 놓고 물만 떠다 놓으면 다냐. 남의 집 애를 다가 연락하나. 들아 꼴도 못 알아 어떡하이. 막 온 동네 욕을 다 X기라. 그리고 그 집 마당에 있던 단지를 발로 차 깨트리고는 씩씩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영아는 무당 할머니 집에서 지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기도를 했고 상을 차려 밖에 내다 놓게 하고 영아에게 조용히 빌어라 하며 귀신을 달래도록 했습니다. 밤엔 절대 문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고 무언가 보이고 소리가 들리면 그냥 조용히 자는 척을 하다가 방 안에 작은 문간방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속에 숨으라고 하셨대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두 번 숨어서 귀도 막고 울면서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길 바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쳐서 잠이 들었는지 아침이면 깨끗한 이부자리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무당 할머니는 전 낡은 들고 영아의 등을 한번 내리듯 했더니 윗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팔을 몇 번씩 던지면서 방향을 보더니 낮게 읊조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닌 거 알지? 그런데 와 붙었노? 아이 목숨 한번 살려주소. 뻘 받을 것들은 알아서 선물 바꿨지. 이제 그만 놔줘 가이소. 그렇게 몇 번 칼을 던지기를 반복하다가 끝이 집 밖을 가르치는 순간 무당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고 영아를 쳐다봤습니다. 됐다. 이제 됐다. 네 기어이 살았다. 근데 잘 들어라이. 앞으로 네 장례식장 가가 함부로 뭐 주는 거 절대 받아 먹지 마라. 알겠나? 밥이든 떡이든 물이든 간에 니는 입에도 대면 안 된다. 아야, 니는 9수 넘은 어른 될 때까지는 네 목숨이 가벼운 기라. 귀신들이 함부로 달라붙기 딱 좋다. 그러니까 꼭 조심해야 한다. 알겠지? 그 후로 기묘한 현상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영아는 겨우 밥을 먹을 수 있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영아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했던 바로 그 집이요. 양밥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행위를 했던 그 집은 말 그대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산에 파두었던 공사장 구덩이에 빠져서 죽고 둘째 아들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목숨의 대가를 치르듯 그 집에는 연이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주변의 많은 무당들은 그 집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린아이를 상대로 저주 아닌 저주를 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누가 나서서 도와줄까요? 결국 그 사람들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와 원망을 붓다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그때 일을 잊지 못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건네받은 한 그릇의 밥, 모두가 편하게 먹는 그 밥을 아버지는 절대 드시지 않으세요. 후일담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사실 아버지가 객기 아닌 객기로 20대 초에 장례식장을 다녀오고 밥도 먹고 그렇게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당시에 무면허로 대형 트럭을 운전하시다가 서울에서 대구까지 오시다가 사고가 크게 납니다. 며칠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계셨고 병원에서도 준비하라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붙잡고 우는데 아버지의 회고는 이렇습니다. 그때 귀로는 모든 이야기가 들렸대요. 의사가 말하는 소리, 엄마의 우는 소리, 가족들이 싸우는 소리, 모든 소리를요. 그런데요, 단 한 가지 이상한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울고 있던 그 사이에 누군가 날카로운 것으로 아버지의 볼을 쿡쿡 찌르더래요. 그 느낌이 나고 갑자기 왼쪽 귓가에서 떴네? 떴나? 떴어 라고 하던 대화 소리가 들렸다고요. 하지만 어느 누가 울고 있는 가족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엄마도 그런 사람은 없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일이 있던 장소가 다른 공포 라디오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한때 무당집이 굉장히 많았던 대구의 한 동네입니다. 지금은 재개발되어서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진짜 무당집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깃발을 걸고 있지 않은 무당집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아버지도 아마도 이게 문제가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았는데 사자밥이 가장 주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자밥. 그리고 이 누가 줬느냐. 근데 이제 또 대화 내용이 이제 세습무였던 무당이 준 사자밥입니다. 자, 무당에는 크게 우리나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무당, 여러분들 잘 모르겠어요. 세습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강신무가 있습니다. 강신무. 자,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진짜 확실히 달라져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 강신무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무당들 전부 다 강신무예요. 강신무는 신이 선택한 사람을 강신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본인들이 강신무라고 다 주장을 해요. 네. 근데 웬만해서는 우리가 점집 가서 무당이 찍어준 사람을 강신무라고 하진 않아요, 사실은. 강신무는 여러분들 너 신줄이야, 신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강신무가 아닙니다. 강신무는 신병을 통해서 신이 선택한 사람을 이제 강신무라고 해요. 결국에는 본인이 무당이라는 그 신병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신병을 부정을 하는데도 계속 무속인의 길을 열어주는 거를 강신무라고 합니다. 점집 가서 너 신줄이야, 신 받아야 돼. 저 뭐예요? 너 신이 너 선택한 거야. 너 강신무야 라고 해서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다 이거는 그냥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 강신무가 아닙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세습무는 뭐냐? 세습무는 무당이 맞지만 세습무당은 점사를 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기륭화북 정도 이렇게 우리가 뭐 같은 거 던져서 쌀을 던지다든가 뭐 그 마을에서 흔히 있는 우리가 뭐 분신사발을 하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마을의 기륭화북 정도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세습무는 무당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촉이 좋은 사람. 아니요, 그냥 직업적 직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무당이야, 세습무셨어. 우리 엄마가 또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세습무당이 되셨어. 또 내가 딸로 태어나는데 내가 그 가업을 물려받아야 돼. 그게 이제 직업적 가업. 그걸 세습무라고, 세습한다, 가업.
그래서 세습문은 무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행사, 제사 지내거나 제사 지낼 때 마을 행사를 주관하는 그 마을의 무녀라고 보면 그 일본의 무녀들이 그렇잖아요. 무녀들이 네. 점사를 보지 않고 학교 다니면서도 무녀 출신이야, 쟤네 집이 무녀 집안이야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 신은 모시지 않는 거예요. 무속적은 행위는 안 해요. 행위는 안 하고 그럼 신도 모시는 거는 모시진 않아요. 모시진 그냥 마을의 기륭화복 정도, 마을의 뭐 조상을 모신다거나 마을의 위인을 모신다거나 아니 자기 집 조상을 모시는 정도지 신을 모시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가업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러시안 룰렛이라고 보면 돼요. 대한민국이란 땅에서 누가 받을까 하면서 러시안 룰렛 졸라 땡기는 건데 맞으면 신병이죠 뭐. 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자밥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아, 이게 좀 신기해요. 네, 사자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돌아가신 분 제사상을 차리지 않습니까? 네. 그 밥을 외에 사자분들이 이제 그 뭐 죽은 사람 데리러 올 때 사자들이 오는데 그 따로 별도로 차려놓는 상이 있더라고요. 네. 혼선되지 않기 위해서 뭐 따로 차려주는 밥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저승사자를 위해서 차려진 밥이 있는 반면 네. 사자밥이라는 뜻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저승사자를 대접하는 상이 아니라 죽은 망자밥이에요. 사자밥. 죽은 사람의 밥. 아, 죽은 사람의 밥이구나. 네. 사자밥. 그럼 메인으로 차려지는 제사상은 혹시 그 같이 오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조상님들. 거예요? 조상님들, 그러니까 사자, 조상님들. 그거를 사자밥, 망자를 위한 밥을 사자밥이라고 해요. 저승사자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를 위한 밥을 사자밥이라고 해요. 그럼 제사상도 사자밥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사자밥이라는 걸 먹으면 왜 안 됩니까? 부정 타서? 아, 이거 그죠. 부정 탈 수도 있죠. 예. 죽은 자들의 그런 밥, 거죠. 예. 죽은 자들을 위한 밥인데 네. 한 사람이 먹어서 부정을 탄다. 약간 의인화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생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칩시다.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정글에서 정말 호랑이 밥을 차려놨어요. 네. 내가 그 밥을 먹은 거야. 네. 그럼 호랑이가 왔어. 내 밥이 없어. 그럼 호랑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받죠. 나를 잡아먹죠. 네. 예. 나도 밥인데. 그러니까 사자밥은 그거예요. 이거를 차리는 분명한 이유는 망자를 위해서 차린 건데 네. 망자에 밥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타겟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불러놓고 밥이 없는데? 날 불러놓고 밥이 없네. 열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자밥을 건들면, 그러니까 죽은 자의 밥을 먹으면 죽는다. 특히 남의 것을.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저희가 제사가 끝나고 나면 먹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러면 뭐 초를 끄고 귀신들이 물러났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먹어도 되는 거죠.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네. 이 망자의 어머니가 이 영이라는 지금 아버지한테 음식을 준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뭔가 의미를 알고 준 거겠죠? 이게 이 부분인 거예요. 이게 왜 줬느냐는 그 사람만 알 수밖에 없는 건데 네. 한 가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리숙해서 줬다. 몰라서. 몰라서 줬다. 아니면 뭔가 갑자기 의도치 않게 뭔가에 홀려서 줬다. 아니면 진짜 비방 목적으로 줬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자밥을 준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의미인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주 아닌 저주인 거죠, 따지고 보면은. 특히나 이 시절 때는 네. 이런 뭐 미신이라면 미신인데 더 강하게 믿을 때지 않습니까? 형님? 그렇죠. 시기적으로.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자밥을 정확하게 주면서 지금 사연처럼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먹어. 근데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주를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그 사자 밥을 차린 당사자잖아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 밥이 되게 귀했으니까 귀한 걸 몰래 주고 싶어서 마음이 좀 그래서 남은 거를 이렇게 자기 가족 몰래 준 거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진짜 그 당사자만 아는 건데 그리고 사자밥을 먹는다고 해서 다 죽지는 않아요. 그거를 보고 이렇게 그거를 의도하고 주는 부분이 약간 저도 좀 생각하는 게 조금 저주를 위한 느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딱 이게 되게 웃긴 거야. 정말 어리숙했다고 하면은 또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저주의 의미인데 저주를 할 거면 그냥 걔를 저주하면 되는데 왜 망자의 밥을 줬을까? 뭐를 얻을 수 있는데? 아니 따지고 보면 밥그릇을 치운 사람도 저주를 받아요. 먹은 사람도 저주를 받는 거고 맞잖아요. 둘 다 타깃인 건데 이런 거를 감당하면서까지 이렇게 그 상대방을 저주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망자의 어머니는 이미 그 자식이 죽었을 때 좀 뭔가 그런 거를 내려놨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너도 죽어라. 이 동네 마을 아이들 다 죽어라. 막 이런 내 아들도 죽었으니까 아니면 이런 거예요. 내 아들이 가는 길 외롭지 않게 같이 가라.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너무 많죠. 부모 마음에서는 모든 게 원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돌아다니는 아이가 딱해 보여서 준 거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심령적인 건데 이 방문 앞에 그림자가 아른거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영희를 노리는
영가였을까요? 그거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님은 방문 턱을 넘지 못한다. 네, 턱에서 네, 거기서 이제 나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계속. 그럼 문을 열고 영희가 나갔을 때 그 귀신은 나왔네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부터 이제 딱 들어간 거죠. 네, 덫을 깐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나왔네? 슉. 그죠. 밖에서 있었던 게 만약에 그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고 치면 그럼 그 나가는 데까지 되게 무서웠을 텐데 그 나가는 과정도 혹시 뭔가 홀림이 있었을까? 홀림이라는 게 단순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라고 하는 호랑이가 나오잖아요. 그 호랑이가 햇님과 달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밖에서 엄마 목소리를 내고 떡을 준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제 계속 유혹하잖아요. 네. 그것도 홀림입니다, 사실 따지고 그치, 보면은. 그치. 그런 의도로 해서 문을 열게끔 만드는 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막 타인의 목소리를 낸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공포를 유발해서 궁금증을 유발하거나 이런 거. 그 그림자에 대한 속삭임 자체도 문을 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발판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자밥이에요. 사자밥. 이거를 도대체 왜 주고 왜 조용히 하라고 하고 뭐 이런 느낌을 계속 무엇을 원해서 이렇게 했을까? 이 당시에는 동네가 마을 사람들끼리 건너 다 이야기가 소문이 빨리 도니까 듣고서 좀 즐기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수도 네. 있죠. 그게 진짜 소름인데요. 얘 됐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네. 알 수가 없는 그런 거다, 저주 같은 거. 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또 똑같이 사자가 이렇게 차려진 장례식 밥을 먹었는데 사고가 크게 나셨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거는 사자밥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자밥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에서 먹는 죽은 사람이 또 대접한 밥이잖아요. 내가 죽은 사람의 밥을 훔쳐 먹었는데 아이러니하게 죽은 사람이 대접한 밥을 또 먹었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죠. 네. 이게 사람 체질이에요, 형님. 네.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하면 트라우마. 그런 체질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뭐 흔히 갑자기 귀신을 못 봤는데 뭐 교통사고로 크게 나와서 죽을 뻔해서 혼수 상태 이후에 귀신이 보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때부터 뭔가 오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와, 아버지 많이 힘드셨겠다. 일단은 아버님께서 굉장히 트라우마 있으시겠죠. 아무튼 우리 보매님의 사연을 저희가 좀 잘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님께서 굉장히 좀 뭔가 깊은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인데 네. 근데 왜 무당이 그 아버님 9수를 잠 넘기라고 한 것도 신기한 9라는 숫자에 대한 의미를 잘 보시면 돼요. 9는 1에서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숫자는 0에서 9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0이라는 거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고 1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무지인 거잖아요. 0은 없는 상태잖아요. 1은 새로운 출발이란 말이에요. 9는 마지막 숫자예요. 이 마지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상징성 자체가 이 마지막이라고 불리는 거는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앞에 다시 0으로 되는 뭔가 미지의 숫자가 될 수밖에 불길한 숫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9수라는 게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9수는 우리나라에 없던 그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생긴 이 9수라는 게 생겼는데 사실 또 9수라는 것도 29살에 대한 이 9수가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해외는 또 9수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9수를 또 따져요. 근데 또 이 문화가 9수라는 문화가 해외에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9수라는 문화를 굉장히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3제라고 해서 3, 6, 9 9가 또 걸쳐 있어요. 또 마지막 그러면 3이라는 사람은 또 4년 동안 고통을 받아요. 맞죠? 9수부터 그리고 다시 시작됩니다. 3, 6, 9 또 그래서 우리나라는 숫자에 굉장히 좀 취약한 나라이지 않나.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전에 뮤지님께서 사자밥을 또래인 사람한테 줘서 저승사자를 헷갈리게 만든 건 아닐까요? 문 앞에 그림자가 아닌데 여기 아닌데라고 했던 거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사자밥을 먹어서 저승사자가 얘를 따라왔다. 죽은 사람의 채취를 남겨서 했다. 그러면 여기 밥이 일종의 그냥 밥은 아닐 거예요. 뭔가 다른 의미의 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그 밥을 먹었다고 해서 저승사자가 그 냄새 따라와서 오는 건 아니고 사자밥을 먹었기 때문에 죽음의 기운이 물들어서 뭐 길을 헤매가지고 이쪽으로 왔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그 집으로 먼저 가겠죠. 저승사자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집에 가서 누구누구를 불렀는데 또 엄마가 나와서 또 뭔가를 했으니까 이 집으로 왔겠죠. 그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엄마는 보통 엄마가 아니다. 무속 비방이라든가 그 심령적인 비방을 했던 아줌마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슬픔에 빠져서 했던 아줌마가 아니라 그런 거에 능통한 집안의 아줌마가 아니었을까. 가능성. 약간 무속적인 그 그죠. 연애가 있는. 그쵸. 9수만 잘 넘기면 된다. 그러니까 뭐
20대만 넘기거나 10대만 넘기면 된다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혹시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시거나 뭐 그런 부분 있으면은 말씀하셔도 돼요. 크게 궁금한 거 있었던 거 시원님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 말을 안 듣고 있었군. 궁금한 걸 다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제가요? 네. 역시. 저도 궁금한 이야기 잘 듣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제사상에 올라갈 때 제사상이 다 이렇게 차려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뭘까요? 고기. 전. 밥입니다. 아 맞다 밥. 절대 밥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거 절대예요. 반찬은 그래 그나마 이렇게 상관없는데 이 밥이 엄청 심해요. 밥을 말씀하세요. 어릴 때 근데 약간 그런 게 저희 집만 그랬나요? 그 제사가 끝나면 네. 제사상에 그 밥그릇하고 물그릇하고 이렇게 놔두잖아요. 네. 어른들 드시라고. 네. 그러면은 그 밥그릇에 있는 밥을 떠서 그 물그릇에 넣어서 그 물을 애들한테 먹게.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했던 이제 제사가 끝나고는 밥을 먹으면 그 좋다 해가지고 다 나눠서 가족들끼리 나눠 먹잖아요. 예, 그거 다 그래요. 그걸 네, 먹으면 겁이 없어진다고. 예, 그렇죠, 그게 그렇죠, 이제 그렇죠. 밥 위에 있는 그 숟가락에 있는 그게 물에다가 이제 그 넣는 그거가 이제 태상이에요, 태상. 장례를 이제 마무리한다. 마무리한다. 이 조상들이 식사 시간이 끝났다. 그거라 가지고 그거 먹는 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맛있게 사실 뭐 이 제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장례를 치르는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저쪽 세계에 가기 전에 좀 든든히 먹고 네. 가라. 그리고 또 요즘은 장례식장 문화가 있지만은 집에서 하는 경우에는 또 온갖 친척들 와가지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장례 문화도 죽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또 다 같이 얼굴 보고 가라. 여기 있는 사람들 너 이렇게 된 마당에 조심히 가라 뭐 이런 의미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사 문화도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럼요. 정이라는 것도 있고 다 같이 또 밥 한 숟갈 같이 먹는 의미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옛날같이 차가 그렇게 보편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버스 타고 오고 되게 힘들게 왔었잖아요. 그냥 멀리서 왔으니까 밥 드시고 가세요 이래서 밥을 차려주는 그런 좀 이제 오가는 뭐 정이 좀 있었던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슬픔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옆에서 또 손님 같은 경우에는 또 술 먹으면서 또 고스톱도 치시고 그런 그렇죠. 문화도 있잖아요. 마냥적으로 그 제사나 장례식장 음식이 나쁜 건 아닌 거고 네, 그렇죠. 오히려 장례식장 가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은 육개장이라고 하지만 그런 집에서 했을 때 음식을 받고 하는 거는 또 그분이 대접하는 밥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야 윤시원이 마지막으로 사주는 밥이네 하면서 이제 또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또. 예. 비록 같지만 네가 준 밥 먹고 난 열심히 살아볼게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우리 보미님께서 또 이렇게 사연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혼자서 굉장히 오래 떠들었네요. 궁금한 거 있었는데 괜찮게 안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또 보면은 보미님께서 공포라디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많이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되게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 친해질지 모르겠지만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